예, 안녕하세요. 저는 김상철이고요. 이곳은 영등포 물레동에 위치한 레드 물레입니다. 오늘은 12월 7일이죠. 예, 7일 화요일입니다. 연말이고요. 사실 이거 시작하기 전에 그 윤 PD가 지금 하고 있는 정치 논평이 워낙 재미없다라고 하는 피드백을 전해준 잠시만 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야기해 줄게. 예. 내 동생이 보고 정말 안타까운 말로, 안타까운 목소리로, 형 이거 너무 재미없어. 이렇게 재미없는 거, 자기가 정치 유튜브 보면서 이렇게 재미없는 거 처음 본대. 아, 네. 적당하게 잘라낼 거라고 생각하고요. 아니 이거 안 그래서 이 심신의 안정을 위해서 이렇게 또 겨울철에 보기 힘든 화분을 갖다 놨네요. 이게 전체 이 퀄리티를 높여주는 데는 도움이 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눈둘 데가 없으면 이 화분을 좀 쳐다보시면 되겠습니다. 잠깐만 근황 조금만 이야기하고 가요. 뭐 특별한 일이 있어요? 아 그래요? 어저께 그 우리 김 감독님한테 연락을 받았어. 간만에. 김 감독님이라면 이제 김이란 김이란 감독님한테 그 처절한 기타맨. 예. 김이란 감독님이 그 예전에 쌍차 김정우 지회장 지회장 전 지회장님이죠. 김정우 전 지회장님이 퇴직을 하신대. 사실은 몇 년 전에도 그 몇 조합원들께서 퇴직을 하셨죠. 네. 예, 퇴직시 하셨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이제 뭐 그거 해가지고 조그마한 행사를 한다고 음향을 봐달라 해가지고 간만에 이제 예전에 연대하셨던 분들 어떻게 지내는가 한번 보러 갈 건데 뭐 이거를 이런 거에 관심 없으신 분들은 뭐 별일 아닐 수도 있겠지만 조금 관심 있으신 분들은 굉장히 사실 씁쓸한 상황이라고 해야 되나? 아무래도 상용자동차 투쟁이 갖고 있는 상징성이나 혹은 그 과정들을 좀 알고 있는 분이라면 약간은 은퇴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그쵸 달콤 쌉싸름한 느낌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뭐 한편으로 문제가 잘 해결이 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아쉬움이 있을 거고 다른 한편으로는 어찌됐든 일자리를 지켜냈고 그 자리에서 퇴직을 하는 전 지회장님을 본다라고 하는 건 역시 또 그 자체로 또 의미가 있는 거니까. 그리고 드디어 다음 주 수요일 저녁 7시 논평 김상철이 라이브를 진행합니다. 12월 15일 저녁 7시입니다. 그렇더라고요. 저도 이걸 왜 하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여러분들은 그간 무성했던 갈키 유니버스의 그 세계관과 이런 것들을 조우하시게 될 건데 저는 모릅니다. 저는 그 유니버스의 일개 점 같은 존재고요. 전체의 유니버스를 총괄하는 우리 윤 PD가 뭔가 그림을 그려내겠죠? 관심은 없습니다만. 당신이 지분이 3분의 1이야. 박수영이 3분의 1이고. 없던 지분이 생겼네요. 없던 지분이 무슨 부자 된 느낌이야. 요번에는 정치 이야기를 할 건데 수요일에 라이브를 할 건데 첫 라이브고 제가 그 아무리 생각해도 김상철 혼자는 위험하다는 판단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저랑 컬처 리딩을 같이 진행하고 있는 박수영 선생님을 모시고 유튜브 크리에이터면서 각종 오덕 문화에 조예가 깊으신 박수영 선생님과 함께 정치 드라마 하나를 가지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 제목이 드라마가 이렇게 된 이상 청와대로 간다. 그렇습니다. 앞에 사설이 좀 길긴 했는데 오늘 좀 이야기를 해볼 거는 사실은 대선 얘기를 빼놓고 갈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대신에 이재명과 윤석열을 빼고 우리가 어떤 고민을 좀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주목을 하고 싶고 앞서서 잠깐 언급했던 것 같은데 소위 이제 제3지대론과 관련된 고민들을 좀 같이 나누고 싶어서 준비를 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한국 사회에서의 제3지대라고 하는 건 잠시만 거기서 들어가기 전에 요거 하나만 짚고 넘어갑시다. 지금 제3지대라고 하는 일단은 현재는 심상정 안철수인데 두 쪽이 추구하는 가치가 굉장히 다르잖아. 그렇죠. 그게 이제 어떻게 융합될 것이고 그러면은 결국 후보 단일화 정도로 끝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그 부분을 리뷰를 하려면 결국에 한국 정치에서의 제3세력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등장했고 어떻게 사라졌는가라고 하는 부분인 거고 그때 이야기를 했듯이 기존에 있는 제3지대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제3의 후보로 기결되는 어떤 정치공학적 결과물이었죠. 그리고
그것의 최종적인 잔여물이 일단 안철수 후보라고 할 수 있을 거고요. 그런 면에서 지금 이야기되는 제3지대 역시 심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후보 단일화 방식으로 귀결이 된다면 사실은 별로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국면에서 제3지대라고 하는 부분을 주목하고 있는 것은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양당 구조가 더욱 고착화되었다라고 하는 냉정한 현실 인식입니다. 그러니까 어찌됐든 이재명이냐 윤석열이냐라고 하는 양자택일의 문제가 강화되고 있고 이 둘 중에서 어느 쪽도 51% 이상의 그 흔쾌함이라고 하는 걸 찾아보기가 힘들게 지금 국면이 되고 있죠. 그러니까 더 싫어하는 반대편을 찍을 수밖에 없는 국면으로 내몰리고 있다는 것이 첫 번째일 거고요. 두 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정치 세력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부분엔 이론이 없을 테지만 기존에 진행했던 새로운 정치 세력과 관련된 여러 가지 구상들이 실패한 것, 그리고 그 실패 때문에 더 이상 대안이 없다라고 하는 그 일종의 낭패감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퍼져나가고 있다는 부분에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그간에 왜 제3지대라고 하는 논의에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느냐라고 할 때에는 결국에 이것을 가치지향 중심으로 접근을 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정당 조직이 가지고 있는 정강과 이념 사이의 가치지향을 일치시키는 부분으로 이걸 접근했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죠. 왜 그러냐면 정강이나 내지는 이념에서의 상관성이 높다라고 하면 구태여 다른 정당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한국 사회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정당은 독자적으로 생존할 자기의 명분을 갖고 있는 정당들이고 당연히 이념이나 내지는 가치에 있어서 근접성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의 정당을 할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다른 정당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얘기를 놓고 본다면 가치 중심의 제3지대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넌센스에 가까운 말일 겁니다. 왜냐하면 그 정도 제3지대를 같이 할 정도의 가치 지향이 있다라고 하면 사실은 같은 정당을 해도 무방할 거고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기존의 제3지대 논의에 있어서 가치 중심의 제3지대론이 왜 성공하지 못했는가라고 하는 반증이 되기 어렵다는 것이죠. 이것을 한축에 놓고 다른 한쪽으로는 결국엔 후보 단일화 말고 어떤 방식이 가능하냐라고 했을 때 실제 권력을 분점하는 방식은 단일 형태의 권력으로만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소위 분점 방식의 권력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만들어 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요. 곰곰이 생각해보면 분점 형태의 권력은 이미 있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핵심적인 게 소위 이제 삼김 체계라고 하는 것들도 사실상은 권력 분점의 형태였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렇게 본다면 그것은 가치 지향에 의한 것이 아니라 권력을 분점함으로써 권력을 획득하는 부분에 초점을 맞추면 여전히 유효하게 제3지대로는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나오는 질문들이 있을 거죠. 지금 최근 벌어지고 있는 민중경선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그거는 의미가 없는 거냐? 아니, 의미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제3지대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정양 자체는 우리가 모여서 새로운 정치를 한번 해보자라고 하는 거거나 아니면 우리가 모여서 후보를 하나로 만들어보자라고 하는 어떤 그런 공학적 관점, 그러니까 지금 당장의 어떤 그 이해득실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좀 벗어난다는 겁니다. 오히려 양당 체계를 균열을 낼 수 있는 판을 새로 짤 수 있는 힘을 만들 수 있느냐 없느냐가 관건인 거고, 역으로 그러면 그게 심상정과 안철수로 가능해? 라고 하는 질문이 생기겠지만 일단은 가능해? 라고 하는 질문 자체가 성립될 수 있는 판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것이 제가 갖고 있는 관심인 겁니다. 만약에 제3지대라고 하는 것이 무의미하다라고 하면 우리는 윤석열이냐 이재명이냐라고 하는 어쩔 수 없는 양자택일 구조에서 사실은 누가 대통령이 돼도 우린 상관이 없어. 그러니 심으로 갑시다. 혹은 안으로 갑시다. 라고 하는 선택지 외에는 존재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적어도 하나의 가능성을 만들 수 있는 계기로서의 제3지대라고 하는 것은 여전히 정치적으로 유효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 게 이제 저의 고민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사실 여기에서 정의당의 가치나 국민의당의 가치가 다르지 않냐? 맞죠? 다르죠. 중요한 건 합의할 수 있는 가치가 존재하느냐? 저는 존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뭐냐? 소위 양당 정치 구조의 균열을 내는 것,
그리고 지난 총선에서 발생됐던 소위 위성정당 체계에 대한 어떤 냉정한 정치적 평가라고 하는 부분, 그래서 소위 제3의 세력들이 권력을 균점할 수 있는 새로운 정치 권력의 창출과 관련된 시민들의 관심 혹은 대중들의 동원이라고 하는 부분이 여전히 해볼 수 있는 가능성이 단 1%만 있다 하더라도 해볼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게 저희 고민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관심의 집중은 거기에 몰려 있지 않아. 제3지대가 형성되고 균열을 만들어낸다는 거에 초점이 모여 있지도 않고 안과 심의 속마음도 과연 그럴까라는 궁금증도 있고 결국에는 지금 사람들의 관심은 후보 단일화로 그냥 쏠려 있다고. 그러니까 사실은 그래서 어쨌든 지금 대선전환추진위원회라고 하는 기구가 하나 만들어져 있고 거기에서 끊임없이 이제 논평을 내면서 그 양측에 요구하는 것은 제3지대라고 하는 것이 정당 간 합의로 끝나서는 안 된다. 그리고 당연히 그것을 전제하는 것은 후보 간 단일화 방식은 안 된다는 거고 결국 심상정과 안철수 혹은 정의당과 국민의당 사이에 소위 시민그룹 혹은 국민그룹이라고 부를 수 있는 일종의 블럭이 하나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고 그 블럭은 사실 기존에 있는 정당이 양해하지 않으면 만들어줄 수 없는 룸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오히려 정의당이나 국민의당이 고민해야 되는 건 양자 간의 이해득실이나 그런 판단이 아니라 이 두 개의 사이에 얼만큼 다양한 정치적 가치나 혹은 새로운 정치적 동원을 만들어낼 수 있는가가 더 관건적이겠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으로 한번 접근을 해보자라고 하는 것이 어쨌든 대선전환추진위원회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저는 이게 성공할까 실패할까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찌됐던 한국 사회의 정치적 룰에서는 익숙하지 않은 것은 확실하다. 그 부분은 동의. 그렇다고 해서 양자택일에 내몰릴 거냐? 그건 하기 싫다. 그러면 단 1%의 가능성에서 시작해서 그것을 5%, 10% 만들어가는 과정 정도는 해볼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 저의 관심사다라고 하는 것이죠. 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네, 다음 주에 갈키 유니버스 파트 1에서 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 수요일 저녁 7시 12월 15일 저녁 7시입니다. 그럼 오늘 여기까지. 네, 감사합니다. 오, 잘 잡혔습니다. 이거